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시사 이슈 편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어서 경제와 관련된 표현들 보겠습니다. 물가에 관한 표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랏돈, 그리고 세금에 대한 얘기할 때, 그리고 청년 실업 얘기할 때 등장하는 표현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10번 문장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번호는 책의 문장 번호와 동일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상품의 가격표를 보고 가격이 너무 올라서 놀랄 때 그런 상황을 이렇게 프라이스 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가격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슈퍼마켓에 갔다가 almost had a price shock, 가격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든지,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장바구니 물가 급등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로서리 셔퍼스한테 프라이스 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로스 셔퍼가 식료품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프라이스 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이스 샥이라는 단어는 오일하고 같이 또 잘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일 프라이스 샥이라고 하면은 유가 급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유가 급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할 때 price shock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price goug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O-U-G-E 이 단어에다가 이제 ing를 붙이기 위해서 e를 빼고 이렇게 ing를 넣은 건데요. 가우지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 가우지라는 단어를 따로 사전에서 찾아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프라이스 가우징이라는 표현 자체를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마스크 품귀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럴 때 마스크 가격을 급등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프라이스 가우징이 되겠죠. 보통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의 부당한 인상 혹은 가격 급등을 통한 어떤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프라이스 가우징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디자스터,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게 발생한 이후에 프라이스 가우징을 시도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은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생필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거의 정해진 표현처럼 basic necessities라는 말이 쓰입니다. necessities는 우리가 잘 아는 necessity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필요라는 뜻인데, 필요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렇게 필수품이라는 뜻도 지닙니다. 그래서 필수품을 말할 때 basic necessities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basic 자리에 기본적인 필수품이니까 생필품이라는 뜻으로 basic을 넣는 건데, basic 대신에 bare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bare necessities라고 얘기해도 역시 꼭 필요한 물품, 생필품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물건, 어떤 것이 생활 필수품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basic necessities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of life까지 넣어서 basic necessities of lif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라 곳간이 빈다 이런 식의 비유를 잘 하는데, 이 곳간이라는 말을 영어로 그대로 뭐 warehouse 이런 식으로 억지로 옮기면 의미가 잘 통하지 않고요. 영어에서 쓰는 비유 표현은 따로 있죠. 네, 이렇게 coffer라는 표현을 쓰고 보통 이렇게 복수로 활용을 합니다. 내셔널 카퍼스라고 하면은 나라 곳간 정도 되는데, 카퍼가 뭐냐면 그 괴짝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보물이 들어있는 그런 괴짝 같은 거 만화 보면 나오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뭐 둥그렇게 생긴 뚜껑이 있는 위에 이제 그런 것을 보통 카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셔널 카퍼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나라의 금은 보화를 넣어놓는 그런 상자, 괴짝, 우리말로 따지면 나라 곳간 정도 해당하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뭐 거덜낸다 뭐 이런 류의 말을 할 때 national coffers라는 표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this will pose some threat to national coffers라고 하면은 이것은 국가 재정에 pose threat,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출의 거품을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즈니스 편에서도 설명을 드린 단어인데, 스트림라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익스펜더 쳐면 이제 보통
재정 지출 같은 거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쓰는 것을, 지불하는 것을 expenditure라고 얘기하죠. 스트림라인은 유선형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유선형으로 만드는 것은 뺄 걸 빼고 효율성을 높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거품을 뺀다, 지출의 거품을 뺀다 이런 말을 할 때 스트림라인이라는 동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규모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스트림라인 한다고 하면은 헬스케어 서비스가 좀 다양하게 많이 제공이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축소하고 규모를 줄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 규모 자체를 조금 줄인다 이런 의미로도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의 건전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건전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해야 된다면 특히 이 재정적인 건전성이라든지 재무 상태의 건전성 같은 걸 영어로 표현해야 된다면 네, sound라는 형용사하고 거기에 ness를 붙인 soundness라는 명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건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많이 난다거나 뭐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건전하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할 때 그것을 사운드하다, soundnes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안정적인 상태, 적자를 내지 않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sound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투자는 financially sound decision이니까 재정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high income, 네, bracke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죠. 이 bracket이라는 단어는 제가 다른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컴퓨터 자판에 보면 이 꺽쇠가로 있잖아요. 이것을 brack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세율 표를 보면 뭐 소득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또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한 칸을 브래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highest income 브래킷이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인컴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과표 구간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룹 같은 것을 혹은 캐테고리 같은 것을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부르는 캐테고리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계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income bracket 이렇게 income이라는 단어하고도 잘 쓰입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ax bracket이라고 tax라는 단어하고도 잘 쓰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 구간 같은 걸 말할 때 과세 표준이죠. 세금과 관련해서 tax bracket이라는 표현이 또 잘 등장을 하니까 꼭 기억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조세 저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라든지 말 그대로 그런 저항을 의미하는 resistance를 써서 tax resistanc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다 이제 이런 저항을 tax resistance라고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tax resistance라는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민단체는 excise tax니까 특별 소비세예요. 특별 소비세. 주류라든지 담배라든지 뭐 사치품 이런 거에 붙는 그런 세금을 얘기하죠. 그런 특별 소비세를 올리려는 그런 정부 정책의 결정에 반대해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저항하자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어떤 저항, 조세 저항은 tax resistance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세금 혜택이라고 할 때 tax 다음에 benefit이라는 혜택을 의미하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 여기처럼 이제 약간 봐준다 이런 뜻을 지닌 break를 넣어서 tax break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반드시 새로운 것에 투자될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tax break라는 거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세금 우대라든지 감세 같은 걸 얘기하죠. 감면해준다 이제 이런 의미로 break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감세 혜택을 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에 관한 문장들인데요. 대학을 갓 졸업한 구직자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그냥 fresh out of college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어떤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뒤에다가 fresh out of college를 넣어가지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fresh가 뭐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막 대학에서 졸업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fresh가 아니고 freshly 이렇게 부사가 돼야 될 것도 같고, 문법적으로 좀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사람들 다음에 fresh out of college라고 하면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대학을 막 졸업한 구직자를 가리키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말을 영어로 those fresh out of college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회 초년생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영어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lost generation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잃어버린 세대라는 lost generation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1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이후의 청년들, 워낙에 많은 청년들이 참호전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1차 대전 이후에 청년들이 느꼈던 어떤 상실감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lost gener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 의미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를 일반적으로 lost gener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뭐 주로 이제 집에 있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좀 그런 우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Class of 2020면은 2020년에 졸업한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또 다른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역사적인 개념인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장인데요.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고 할 때는, 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뭐 증진한다든지, 혹은 뭐 진흥한다든지, 뭐 조성한다든지, 이런 뜻을 표현할 때 두루 쓰는 promote라는 동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면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육성하면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뭔가를 육성한다든지 뭐 개발한다든지 어떤 산업을 발전시킨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뭔가를 육성하거나 개발한다고 할 때 프로모트를 마치 범용 단어처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지역 경제의 개발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사 이슈 편 계속 경제에 관한 주제들 다뤄봤는데요. 물가 얘기도 했고요. 나랏돈, 세금 이런 얘기도 했고요. 청년 실업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기업에 관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